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수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5년 처방약 코페이먼트가 $2,000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본인이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가 중간에 갑자기 끊기는 이른바 도넛 홀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무려 27%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LA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해온 서류 미비자 이민자 추방 정책에 맞서서 피난처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LA시 의회는 연방정부가 지역의 자원을 불법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막고 시 당국이 불법 체류자들의 정보를 연방정부나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로 결국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월가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고 향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이 미국의 여행 그룹인 AAA 자료를 인용해서 약 170만 명이 오는 26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여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 파킨슨 그룹이 지난 16일 토요일 알링턴 하이츠 소재 시니어 센터에서 11월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을 앞두고 기독교 가치를 표방한 정책들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강한 바이블벨트의 오클라호마주는 최근 공립학교 교재용으로 500권의 성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이스라엘 대사의 전 침례교 목사였던 마이크 허카비를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무려 2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예방접종률이 떨어진 데서 증가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판사가 루이지애나주에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는 처방약에 관련돼서 코페이먼트가 $2,000에 도달할 경우 더 이상 본인이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보험 커버리지가 중간에 갑자기 끊기는 이른바 도넛 홀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비싼 약을 복용하시는 보험가입자들이 연중에 약값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갈 경우 앞으로는 디덕터블만 지불하고 나면 1년 내내 약값이 같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조제약을 복용하는 가입자들에게는 큰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 커버에 대해서 디덕터블이 대부분 높아졌는데요. 저렴한 일반 약에 대해서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지만 브랜드 약품에 대해서는 디덕터블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브랜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오는 2025년 플랜에서는 조제약에 대한 디덕터블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같은 약임에도 플랜마다 코페이가 1년에 $1,00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심장약, 브랜드 당뇨약, 골다공증 주사약, 비싼 안약 등에 관해서는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으니 여기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비교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전기차 수요가 27%나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세프 샤피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회 교수와 펠릭스 틴텔로트 듀크대 교수는 세액 공제가 만약 사라질 경우 미국 내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가 세액 공제가 유지될 때와 비교해서 31만 7천 대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차량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작기 때문에 세액 공제 폐지가 내연기관차 판매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시 휘발유 소비는 처음 1년 동안은 1억 5,500만 갤런,
10년 동안은 70억 갤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해왔습니다. LA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해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맞서서 피난처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연방정부가 지역의 자원을 불법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막고 시 당국이 불법 체류자들의 정보를 연방정부나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거부권이 있는 캐런베스 LA 시장은 이 조례를 지지한다고 나섰는데요. 피난처 도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불법 이민 단속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여 미국 밖으로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대선에 출마하면서부터 거듭 밝혀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음스로 결국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오전 3시 25분경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 브란시크주에 에이테크음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6발 중 5발을 격추했고 나머지 1발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성공적 공습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공격의 성패를 떠나서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월가가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초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고 향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지난 19일 월마트가 발표한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매출은 1,6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전문가 전망을 웃돈 데 이어서 연말 쇼핑 시즌이 포함된 4분기에도 종전 기대를 웃돈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들이 매장 방문당 구매량을 늘려 고객 단가를 끌어올린 게 3분기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월마트는 3분기 실적 성장에 대해 주로 상위 소득계층 가게의 점유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의 여행그룹인 AAA 자료에 따르면 약 170만 명이 오는 26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여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행기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차나 자가를 이용해서 여행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은 지난해보다 50만 명이나 늘어난 830만 명이 지난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에어라인도 650만 명을 수송할 예정인 가운데 이는 전년 대비 5%가량 늘어난 숫자입니다. 여행 예약 앱인 호퍼에 따르면 여행자들은 올해 평균 항공기 요금이 작년보다 9% 늘어난 273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국제선 이용객은 평균 항공요금이 작년에 비해 5% 하락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23% 늘어날 것이라고 AAA 측은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 파킨슨 그룹이 지난 16일 토요일 알링턴 하이츠 소재 시니어 센터에서 11월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1부에서는 가벼운 운동 시간을 갖고 다 함께 노래와 율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김기란 대표가 파킨슨병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유익한 강의를 통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모임 후에는 물리치료사 강태경 선생에게 물리치료 체험은 물론 풍성한 음식과 선물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 파킨슨 그룹의 다음 모임은 연말 파티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을 앞두고 기독교 가치를 표방한 정책들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강한 바이블 벨트의 오클라호마주가 최근 공립학교 교재용으로 500권의 성경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립학교에서 학술 문학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성경을 구매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클라호마주 언론은 라이언 월터스 주 교육감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성경을 비치하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성경 배포가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종교적 관행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적 자유와 애국심 사무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모든 측면에서 자유롭게 종교를 실천할 수 있고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침해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블벨트의 또 다른 주에서도 성경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 제도 시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루이지애나주는 지난 5월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의무 게시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4월에는 플로리다주 교육부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교목이 학생들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전격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이스라엘 대사의 전 침례교 목사였던 마이크 허카비를 임명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일 이스라엘 미국 대사의 남침례교 목사였던 69살의 마이크 허커비를 임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 허커비 목사는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허커비를 임명하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판사가 루이지애나주에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2일 드그라베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루이지애나주 하원법안 71은 차별적이고 강압적이며 이 법안은 주가 선호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공립학교 어린이들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공립학교는 종종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데 종교적 권리 행사와 주 지방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종종 충돌한다면서 공립학교에서 10계명을 표시할 수 있는 헌법적인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지사는 미국 최초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의무로 게시하는 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 예상되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시카고 날씨는 점점 기온이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밤 최저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사는 것.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남에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기적인 것이라고 앤소니 드 멜로의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끌림에 따라 살고 계신가요?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